주식시장과 금리, 앙드레 코스톨라니.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장은 금리의 독재자로 불린다. 사람들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분석하기 바쁘다. 그렇지만 그 역시 3개월 후에 금리를 어떻게 할지 모르기는 마찬가지다. 금리는 임금 상승, 원자재가 상승, 소비, 생산력 향상 등 경제의 모든 요소가 반영되어 결정되기 때문이다. 금리의 변동은 증권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중앙은행은 단기이자가 얼마인지를 보고 시중은행들이 어느 정도로 재할인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시중은행은 이 이자율에 그들의 마진을 더하여 고객에게 건네준다. 금리가 높으면 돈의 가격이 높으므로 대출 수요는 줄어든다. 금리가 낮다면 그 반대다. 이렇게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한다. 경기 침체가 있으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린다. 그 경우 기업들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기 쉽게 된다. 소비자들은 이자가 낮으면 집이나 다른 소비재를 구입하고자 할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 기업은 경기를 비관하므로 설비 투자나 상품 생산을 망설인다. 소비자들은 해고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계속 부채를 줄이고 지출도 줄인다. 그 결과 금리 인하로 시중에 풍부해진 유동성은 기업 투자나 소비 지출보다는 먼저 증권시장에 흘러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증시는 풍부한 유동성의 유입으로 상승운동이 진행된다. 이때의 경제 뉴스가 나쁘고 기업 이윤과 배당금이 떨어진다 해도 그렇게 된다. 이런 과정은 1년 이상 진행될 수 있다. 그 후 경기가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하는데 투자와 소비 그리고 일반적인 기업들의 이윤이 늘어나기 시작한다. 경제가 완만하게 성장할 때 중앙은행은 금리를 곧바로 올리지 않고 경제 성장을 방해하지 않기 위하여 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한동안 유지한다. 이때에도 풍부한 유동성은 투자나 소비로 모두 흡수되지 못한 상태이므로 주식시장에 대신 흡수되어 주가는 상승하고 기업 수익도 이때 좋아지기 시작하고 시장은 긍정적인 분위기가 만연하여 증시는 급격한 상승 곡선을 그릴 수 있다. 미국 연방준비이사회는 1980년대 초 고유가로 인하여 유발된 인플레이션을 막는데 성공한 이후 그 균형을 유지하게 되고 그 결과 다우존스가 1000에서 1만 1000포인트 이상으로 뛰어오른다. 그 이유도 저금리와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된다. 반대로 미국 연방준비이사회가 여러 차례 금리를 올리게 되면 증시는 폭락한다. 그리고 중앙은행은 증시 폭락 후에 금리를 낮춰 경제를 부양하게 되는데 이러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동안에는 몇 년씩 계속되는 하락장 같은 것은 생기지 않는다. 그런 이유로 중앙은행은 정치권의 영향에서 독립되어야 한다. 만약 중앙은행이 환황과 침체에서 균형을 잡지 못한다면 고삐 풀린 인플레이션은 경제에 치명적이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리게 되고 높은 금리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의 심리뿐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와 증권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한 타격은 주식시장이다. 금리 상승으로 통화량이 급속히 감소하며 증권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은 고갈된다. 신용으로 주식을 산 투자자들은 상승하는 금리 비용 때문에 주식을 다시 팔 수밖에 없다. 이때에는 예금의 이자가 높아져서 주식시장에서 예금으로 자금의 이동이 일어난다. 재계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더라도 주가는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므로 나는 주식의 매도와 매수를 결정할 때 기업의 결산 공고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대차대조표는 조작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럴싸하게 포장된다. 설사 그 숫자가 맞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시될 때에는 과거의 사실이 되기 때문이다. 금리의 상승과 하락으로 초래되는 경제의 변화는 다소 늦게 나타나지만 증시는 선 반영하는 셈이다. 화폐 가치의 하락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증권시장이 금리 상승이나 하락에 얼마나 빨리 반응하는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달려있다. 주식 투자자들이 금리보다 경제지표나 기업의 실적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수차례 올린다고 해도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다. 반대로 금리를 수차례 내린다고 해도 주가는 계속 하락할 수도 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주가 하락은 시간 문제다. 반대로 금리를 내리면 주가 상승도 시간 문제다. 주가가 바닥일 때 시장에 들어온 투자자들은 큰 부를 축적할 수 있다. 폭락은 사실 투자자에게 좋은 기회가 된다. 이때에는 금리를 내리게 되는데
이때에는 경제 뉴스나 기업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아주 나쁜 상태에 있다. 말하고 싶은 것은 금리가 내리기 시작하면 언제라든가. 그러나 라는 부정적인 말은 잊고 무조건 주식시장에 뛰어들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항상 반복되어 왔다. 한 예로 1967년 초에 존슨 대통령이 세금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려고 관련 법안을 상정했을 때 그는 얼마 동안 금리를 낮게 유지하고 통화량을 늘릴 수 있었다. 세금을 올리는 것 또한 주식시장이 결코 원하는 바가 아니었더라도 높은 이자보다는 덜 영향력이 컸다. 1967년 초 존슨 대통령은 이렇게 자인했다. 나는 내 집권 기간 동안 금리를 낮추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발언과 함께 투자자들은 마치 도약판을 뛰어내리는 다이빙 선수처럼 미친 듯이 월스트리트에 뛰어들었다. 세금 인상에 대한 법안이 의회에서 2년 동안 통과되지 않고 계류되자 강 세장은 더욱더 물밀듯한 기세로 나타났다. 이상은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는 책에서 인용하였습니다. 요약을 해보자면 주식 시세와 금리는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다. 주식이 상승하는 것은 유동성의 움직임에 의하여 좌우된다. 주식시장은 이를 선반영한다.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할 때 주식시장에 뛰어든다면 이길 확률이 아주 높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를 기준으로 설명한 것은 한국은행이 미중앙은행을 추종할 수밖에 없을 뿐이고 또한 신흥국 증시로서 환율의 흐름은 달러를 통제하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결정으로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추가할 것은 시장에 뛰어들 시점을 파악했다면 언제 나와야 하는 것인가인데요. 기업의 실적이 가장 좋게 발표되었을 때 또는 대량 거래를 동반하여 큰 하락이 있을 때 등등. 저자가 설명하기를 주식시장은 유동성에 움직이는 것이고 기업의 실적은 두 번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풍부한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달리 기업이 실적이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